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소에 저도 궁금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관련해서 최근 되게 의미심장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내용 설명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건 이미 또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유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팩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유전적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어떤 부모 세대가 어떤 오염 물질에 많이 얼마큼 오염됐을 때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논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8 월에 나온 아주 최근 논문이라 보시면 되고요. Environment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 학술지입니다. 한번 관계자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사실 유해한 화학물질이 참 많잖아요. 그중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이제 화학물질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당연히 식품 속에서 어느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뭐 독성 연구 결과는 뭐 너무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미 이 카드뮴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간 손상을 유발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연구도 있냐면요. 부모가 그런 카드뮴이 많이 노출돼 있을 경우 이것이 결국 자손한테 전달이 돼서 결국 어떤 간 손상이 어떤 자손한테 전달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진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렇게 자손한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런 정확한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과연 자식에게 전달되는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까지 어떤 관찰한 어떤 영향을 조사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요. 한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데요. 먼저 부모 세대, 그러니까 부모 정확히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한테 F0라고 하겠습니다. F0 수컷 생쥐한테 그러니까 3개월에 걸쳐서 카드뮴을 노출시킵니다. 물에 타서 먹여요. 이런 중금속 카드뮴을 3개월간 꾸준히 계속 물에 타서 먹입니다. 자, 먹였을 때 그다음에 먹인 다음에 이 이제 수컷 생쥐를 이제 다른 암컷 생쥐랑 교배합니다. 교배시켜 가지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 아이 태어난 걸 F1이라고 합니다. F1 세대라고 하고요. 그 F1 세대를 다시 좀 자라면 다른 또 생쥐랑 이제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시켜 가지고 또 태어나겠죠? 그 태어나면 이걸 F2 세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주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그런 연구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부모 세대, 부모가 노출된 거잖아요. 부모한테 영향이 생기는 거, 악영향 미치는 건 뭐 그건 놀랄 게 없죠. 자, 그런데 F1 세대를 이제 자식을 살펴봤더니 실제 그 자식한테도 간 기능 장애가 나타나더라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현 실험에 성공한 거죠. 그다음에 이 F1 세대들을 자랐을 때 이제 또 다른 생쥐랑 교배를 시켜서 손주가 태어난다고 했죠. F2 세대를 살펴봤는데, 그 손주 세대한테도 간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확히 어떤 간 기능 장애가 나타났냐면, 일단 그 F1 세대, 그 자식 세대한테서 지방간이 나타났고요. 염증 반응은 뭐 기본이고요. 혈당 조절 기능 저하도 일어나고 지질대사 이상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손주 세대, 다시 얘기하지만 F1 세대, 그러니까 자식 세대는 어떤 그런 중금속, 카드뮴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한테서도 똑같은 유사한 어떤 그런 병리적 변화가 나타나다는 것을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히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또 뭐냐면, 암컷 자손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 자손도 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암컷 자손은 좀 영향이 미미하더라,
라는 어떤 좀 의미심장한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딸은 무조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아무튼 암컷 자손은 좀 뭔가 영향이 받더라도 뭔가 현상이 좀 지연돼서 나타나더라 이런 거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 연구진이 또 뭐가 이제 이 연구가 의미가 있었냐면 그 메커니즘까지 밝혀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식과 손주한테까지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분석을 해 봐요. 해 봤더니 그 부모 세대에서 이제 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그 유전자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700개 넘는 유전자 중에서 그중에 285개 유전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여기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M6A 메티라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간 손상이 그대로 자손한테 유전된다라는 것이 실제 이 연구진이 메커니즘을 밝혀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카드뮴 노출을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자료 살펴보시면 식품별 카드뮴 평균 오염도입니다. 보시면 가장 최근 자료 말씀드렸는데 7년 만에 무려 7.5%가 오염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이제 슬픈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검출률인데요. 검출률이 7년 만에 무려 76.9%에 이를 정도로 지금 검출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오염도가 정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염도 순서인데요. 오염 순서를 살펴보면 눈치채셨겠습니다마는 수산물이 이런 카드뮴 중소 오염도가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런 노출 기여율을 보면 다른 거긴 한데요. 그런데 이 수산물이 평균 오염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 오염되는 정도가 점점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현재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항상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죠. 수산물도 다 이제 오염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 중금속 카드뮴 오염도가 가장 높은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드뮴 오염도 1 위는 바로 굴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굴이 1 등이었는데요. 정부 보고서에서 콕 집어서 얘기해요. "이 굴은 오염도가 특이적으로 높더라." 이 카드뮴 중금속 오염도가 특이적으로 높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오염도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높게 나왔냐면 '높다.'라고 하면 '약간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랑 비교해 보면 무려 479 배가 높게 나옵니다. 4 배도 높은 건데 400배 이상 높게 나왔다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1 위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2 위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2 위는 바로 꼬막이었습니다. 꼬막도 돼지고기, 닭고기에 비해서 오염도가 400배 정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오염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도대체 굴하고 꼬막이 왜 이렇게 특이적으로 높게 나오느냐? 아무래도 육지 근처에서 양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계속 오염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 등을 통해서 강과 배들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바다는 계속 오염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육지에 가까울수록 더 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굴과 꼬막이 그래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산물 섭취는 쪼금 저도 사실 수산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자꾸 바다가 오염돼 가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이라든지 또 과부라 화물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만 좀 섭취는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뭐든지 위험 요소는요.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량을 좀 줄이시면 당연히 위험도는 확 낮아지니까요. 항상 명심하실 필요는 있고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몸에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오염도도 많이 이런 중금속 오염도도 높아서 심각한 거지 몸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간간히 드시는 게 좋은데 드시더라도 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좀 삶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팔팔 끓이시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좀 빠져나올 때 그런 카드뮴이나 뭐 과불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100%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카드뮴 같은 것들이 좀 저감되는 효과는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끓여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